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더 이상 제가 하는 얘기가 황당한 개소리는 아니죠. 네. 예. 자, 저도 어느새 위클리벳을 지금 5년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사실 거의 수익계와 밀착이 돼가지고 체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갑자기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반려동물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데 근데 자막에는 반려동물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연예인은 애완동물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그래도 자막으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우리 사회가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쓰던 시대에서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좀 더 많이 쓰는 시대로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혹시 맞습니다. 진짜로 바뀌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018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걸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기사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2012년만 해도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반려동물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썼어요. 기사에서. 맞아. 그 애완동물이 2083건, 반려동물이 1985건이었는데 2018년 작년에는 애완동물이 1907건, 반려동물이 12,401건으로 거의 6배 이상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이제 쓰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사에서만 확인되는 거 보면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 내년쯤 조사에는 10배 이상 차이.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이제 기사에서는 애완동물인 것보다 반려동물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이제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인식이 바뀌었냐? 네. 정말 동물등록제 얘기부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네. 네. 동물등록제가 벌써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게 2014년인데 네. 아직까지 등록률이 낮잖아요. 많이 낮죠? 네. 다행스럽게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적극성이 있는 분들이어서 반려견을 등록했다라는 응답이 50.2%였습니다. 네. 우리가 대충 이제 한 30%도 안 될 거다라고 그러게. 추정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높게 많이 나왔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분들조차 절반밖에 안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 50%에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닌데. 맞아요. 네. 저희가 워낙 생각보다 네. 너무 등록률이 자체가 낮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면은 하신 분들하고 안 네. 하신 분들의 이유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은 도대체 왜 안 했냐? 왜 안 했어요? 참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위. 49.7%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네. 두 번째는 동물등록제 제도를 아예 알지 못해서 31.4%. 3위는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 15.8%. 근데 이제 1번과 2번 답을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네. 보호자분들의 인식이 낮은 것도 있지만 아직도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다.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물등록제 자체를 아직도 모르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정부 당국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네. 이거는 뭐 수의계에서도 사실은 계속 노력을 해야죠. 계속 노력을 네. 해야 되는 뭔가 산뜻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 그렇죠.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처음에 동물등록제 시행할 때요 방식을 3가지로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것도 약간 혼란을 주지 맞습니다. 않았나. 방식이 3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사업은 내장형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 내장형으로 해야지 이제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실제로 점점 더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어떤 방식이 적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61.6%에 해당하는 분이 내장형 일원화로 바꿔야 된다라고 답을 해서 내장형으로 가는 게 이제 맞아 보입니다. 네. 네네네. 자, 이게 또 동물 등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패티캣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려인으로서 반려동물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은 동물 등록이었고 네. 이제 두 번째가 다른 분들과 어우러져 또 살아가려면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네. 바로 패티킷이죠. 네. 이게 그 전까지는 설문조사할 때 이거 많이 안 넣었는데 이제 개물림 사고 논란이 된 이후로 이번에 설문조사를 이거 처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목줄 착용 잘 하시냐고 이제 이런 걸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역시 응답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79.9%. 대부분 지키고 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분들한테 도대체 왜 못 지키냐? 왜 안 지키세요? 네, 라고 물어봤더니 반려견이 목줄 차는 걸 이제
싫어한다. 아이고야. 어떡하지? 40.9%. 근데 이런 거 약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25.7%.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인식이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요.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큰 사고가 한두 건씩 터지고 나면은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의외로 또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예,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네.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일단 불법입니다 이게. 예, 불법이고 네.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난해 이제 발생했던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 공포심을 많이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예방을 확실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017년 개물림 사고가 너무 이슈가 돼서 뭐 법개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할 때 어떻게 개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안전관리가 이제 부실할 경우, 즉 보호자가 기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어요. 56.6%. 두 번째로는 이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게 16.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본인이 키우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아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개는 싸납지 않아요라고 네. 너무 자기 동물을 믿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또 키우는 분과 안 키우는 분의 차이, 또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누구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누구는 그렇죠. 아니다,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게 답이 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반려동물 아직까지도 구입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사실은 네. 인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여전히 반려동물을 주변 지인으로부터 또는 펫샵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유기동물 입양이 여전히 낮은 거죠. 근데 다행히 인식은 높은 것 같아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물었더니 87.7%가 찬성한다라고 답은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그거예요. 아유, 실제로. 머리로는 그래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게 정말 네. 좋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죠. 왜요? 네, 그런 게 아직까지 유기동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물어봤어요. 네. 번역본부가 그랬더니 질병에 걸려 있을 것 같아서 37.7%. 그다음에 새로운 집에 적응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 31.1% 응답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요. 네. 헌법 대표가 그 얘기했거든요. 유기동물이 병들어서 또는 늙어서 버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건강한 아이들의 맞습니다. 비율이 훨씬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보호센터에 들어가면은 뭐 예방접종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인 질병 치료 다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보호센터마다 좀 사실 천차만별이긴 해요. 시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좋은 보호센터에서는 뭐 다 관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네. 걱정 없이 입양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건강한 아이들이고 성격 좋은 아이들입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길고양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들을 하고 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전히 한편에서는 안 좋은 시선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역시 그래서 우리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사업이 중요한데 TNR 사업이라고 하죠. 근데 다행히 이제 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나 안 키우시는 분이나 이 TNR 사업에 대한 찬성도는 높았습니다. 10명 중 8명, 80.3%가 TNR 사업에 이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실제로 TNR 사업은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018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물 보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미하지만 그래도 변화는 네. 있고요. 예, 그리고 약간의 희망을 또 꿈꿀 수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019 조사 결과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올 한 해도요, 우리 동물과 어우러져서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인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반려인들이 스스로 먼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